본 사건은 사회 이슈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하거나 실제 제보 사례입니다. 오늘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억울하다는 말을 이럴 때 써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일인지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딸을 둔 40대 남성입니다. 저는 연애 시절 주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이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여자친구, 즉 지금의 아내는 똑부러지는 성격에 누구에게나 싹싹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거든요. 완벽한 제 이상형은 아니었지만 저를 보며 웃는 그녀의 밝은 미소를 보며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고 그렇게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2년간의 연애 끝에 모두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다른 신혼부부들과 다름없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아내가 항상 곁에 있었고 남부럽지 않게 내조도 받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그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세상 전부였던 그녀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아이를 가졌습니다. 전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어요. 정말 너무나 행복했죠. 이런 행복도 잠시, 그렇게 둘째를 낳고 셋째까지 낳으니 아내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아에 지쳤던 걸까요? 아니면 제게 지쳤던 걸까요? 상냥하던 그녀는 언제부턴가 날카로워졌고 따뜻했던 미소는커녕 얼굴 붉히는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한 해에 2해 지났지만 좋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각방을 쓰기 시작하면서 얼굴 보는 일이 점점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첫째야 딸아이가 울면서 전화하더군요. 아빠, 엄마가 없어졌어. 결국 아내는 새아이와 저를 두고 집을 나가버렸고 저는 배신감과 상실감에 하루하루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인에게 연락 한 통이 왔습니다. 야, 너 무슨 일 있냐? 아니, 왜? 내가 좀 이상한 걸 봐서. 뭔데? 이렇게 뜸을 들여? 아니, 재수씨가 다른 남자랑 모텔에 들어가더라고.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더라군요. 하지만 전 집 나간 아내를 설득할 힘도 붙잡을 시간도 없었던 터라 결국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없지만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런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확정 판결이 나기 하루 전 저는 그녀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던 중 숨을 거뒀다고 하더군요. 이젠 슬픔도 미움도 남아있지 않는 우리 사이.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저에게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경찰입니다. 아동 유기 혐의로 저희와 함께 가주셔야 하겠습니다. 아동 유기라니요. 저는 억울했습니다. 아내가 낳은 그 아이를 데려오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그 아이는 제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후 내연남이 아이를 가졌고 그의 아이를 낳다 사망한 거였습니다. 저 역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검사를 했지만 역시나 친자 불일치 판정을 받았고 저는 제 아이가 아니었기에 데려오지 않았던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제게 그 아이의 책임을 묻더군요. 보호자라는 이유로요. 하지만 전 여전히 억울합니다. 제왕절개 시 수술동의서에 보호자 사인을 하지도 않았고 더군다나 그녀가 사망한 날은 이혼 판결이 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하루 뒤면 남남이 될 사이였고 더군다나 제 핏줄도 아닌데 제가 그 아이를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거기다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내연남은 아내의 금품을 들고 달아났고 내연남과 동거하면서 진 거액의 빚까지 제가 떠안게 됐습니다. 이거 모두 제가 책임져야 하는 겁니까? 이혼 소송을 벌이면서 별거 중이던 아내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신생아를 친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키우지 않았다가 경찰 조사를 받은 사연이었는데요. 이보다 황당한 사연이 있을까요? 아이의 책임도 빚더미도 정말 이 모두 다 이 남자분이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법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민법 844조에 의해서 친생 추정 규정 때문에 혼인 중에 발생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으로 일단은 살해자 남성분의 아이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병원에서도 출생이 있고 한 달 동안 아이를 아무도 데려가지 않으니까 병원에서 먼저 이제 경찰 쪽에 조사를 의뢰를 한 건데요. 경찰에서는 이런 친생 추정을 근거로 해서 이 남성분을 상대로 조사를 요청을 한 거고, 다행히도 경찰서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잘 돼서 처벌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례에서는 친생 부인회소를 통해서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를 재판을 통해서 정정할 수 있는데, 다행히 이거는 2023년 5월 3일에 친생 부인회소가 인용이 돼서 청주시가 직권으로 이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출생신고 이후에는 이 아이는 양육기관이나 입양 등을 통해서 이제 온전한 양육 환경에서 양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외도 생긴 아내의 빚은 남편이 갚아야 되나요? 혼인 관계 중에서 발생한 채무는 일상가사 대리에 속하는 범위 내에서는 남편이 갚는 게 맞고, 지금은 이혼 재판 끝나기 전에 배우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상속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상속을 원인으로 해서 남편이 외도 기간 동안 혼인 관계가 사실상 종료되고 외도 기간 동안 발생한 채무라고 하더라도 상속 때문에 남편이 갚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살아신 내연남에게 아내의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내의 금품을 가지고 사라진 내연남의 경우에는 아내가 내연남을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연남이 아내의 카드를 함부로 썼다고 하는 경우에는 쓴 것만큼의 카드 세금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아내가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상속을 통해서 남편과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 거고, 이런 경우에는 아내가 빚이 얼마큼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받은 돈을 다 써버리시면 단순 승인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승인 의제가 된다는 거는 상속 포기랑 한정 승인을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환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반환 청구된 돈을 함부로 쓰지 마시고, 한정 승인, 상속 포기, 그리고 한정 승인하신 분은 상속재산 파산 절차 등을 통해서 내연남으로부터 돈을 받아와서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발생한 빚을 일부 변제를 하고 못 갚는 빚을 정리하는 절차를 이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놓치기 쉬운 일상법부터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 사건들을 썰로 쉽게 알고 대처하시기를 바라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